네, 그럼 수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TV 동물병원인데요. 송화가루처럼 봄철 주의해야 하는 피부 관리, 우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은 피부로 건강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건조해진 봄 날씨, 사람은 물론 반려견도 피부 관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흔히 피부는 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몸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TV 동물병원, 오늘은 반려견의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천천에 걷기 좋은 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강아지들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특정 식물이나 꽃가루, 먼지와 같은 문제로 반려견의 피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피부 질환은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 가려움 뒤에는 알레르기는 물론 건강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반려견의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반려견의 피부 질환은 가려워서 긁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외부 문제를 넘어 면역 반응과 호르몬 이상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원한 보호자와 반려견 일동이. 우리 일동이는 그럼 어떤 증상 처음 보여서 언제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엄청 핥더라고요. 그러고 뭐 이렇게 긁는 행동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뭐 눈으로 육안상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원장님 찾아오게 됐어요. 반려견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피부의 이상 신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데요. 정병한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일동이는 지금 좀 어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파라든지 막 이렇게 조금 자기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조금 막 비비는 뭐 그런 수건이나 네. 아니면 소파나 이불 같은데 이렇게 몸을 네. 비빈다는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가려움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일동이는 그럼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눈이 많이 붓고요. 그리고 발도 많이 좀 많이 핥고, 그리고 몸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움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내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알러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를 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초기에 우리 강아지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아야 내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증상을 보이면 내원하면 되나요? 보통은 이제 발을 많이 핥는다든지 네. 또 발을 꼭꼭 깨무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오. 그리고 몸을 긁는다든지 귀를 집중적으로 긁는다든지 혹은 이제 귀를 막 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애들 중에서 이렇게 똥꼬스키라고 하죠. 이렇게 엉덩이를 질질질질 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알러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람도 생각해보면 네. 음식이나 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잖아요. 네. 강아지들 알러지 피부염은 또 어떤 게 다른가요?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들한테서 알러지라고 하면 보통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 네. 세 번째는 벼룩이라든지, 네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 특히나 이제 환경적인 알러지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아토피라고 하거든요. 네. 호비성 알러지. 이제 보통 아토피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혹시 진먼지 진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진먼지 진드기라고 친구류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알러지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토피는 사실 완치가 조금 힘든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일단 환경적인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동이는 눈이 부었던 만큼 안검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연고를 바르고 외이도염 치료를 위한 귀 속 털 정리와 소독을 해줍니다. 이후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데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으니까 같이 조금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뭐 그런 요즘은 워낙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좋아져서 항상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조금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같이. 또 다른 피부 질환으로 내원한 반려견은 털이 빠지고 피부를 가려워하더니 피부에 염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민키입니다. 우리 민키는 어떤 증상 보여서 제일 처음에 내원하게 됐어요? 민키는 일단 몸에 이제 빨갛게 뭔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긁으면서 많이 가려움증이 심해서 병원에 좀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키는 어떤 진단을 지금 받은 건가요? 지금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서 수치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이 좀 안 좋고요. 발 말고 귀는 괜찮고요. 눈하고. 네. 이렇게 발은 얼마나 좀 핥았었어요? 발은 그때 그런 3, 4일 정도 핥았는데 3, 4일 정도. 네, 근데 그때가 미용을 하긴 했었어요. 미용하고 나서 네. 일시적으로 좀 그랬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우리 민키는 네. 일동이랑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두 강아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 문제는 이제 민키 같은 경우는 갑상선 피부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피부 질환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큰 피부 질환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하나가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알러지라는 질환이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이 나타날 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아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좀 진단을 해서 한 번에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키는 엑소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엑소좀이라는 작은 입자에는 피부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 엑소좀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하거나 크림을 발라 치료합니다. 일단 엑소좀 같은 경우는 우리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줄기세포에서 이제 그 소포체인 이제 그 엑소좀만 이제 추출해가지고 아무래도 면역하고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인 제재로서 항염증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가려움증 자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해서, 그리고 또한 피부 재생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줄기세포 대체제로 보통 엑소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부 재생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엑소좀 치료를 받는데요. 민키는 약물 치료와 호르몬 관리도 함께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네. 검사 결과 나왔는데 수치가 뭐 되게 나쁘진 않아요. 1.98 나와요. 보통 2에서 4까지가 정상인데 뭐 네. 1.98 정도면 뭐 어제 먹은 거 치고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서 일단 약 용량 유지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 네. 알러지랑 그러고 갑상선에 대해서 계속 약 먹으면서 한번 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진료를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해서 수치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괜찮다는 말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산책하면서 이제 찐득이 물리거나 좀 풀에 들어가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려고요. 반려견의 피부는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소중한 신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좀 가려워하나 보다 싶어서 넘길 수 있는 증상들도 방치하다 보면 만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더 큰 질환으로 번지지 않도록 피부 질환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전문가에게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 대신 행동과 피부로 알리는 반려견의 건강적 신호,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